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부자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미에 예고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입문자들 아파트 청약 이야기 나오면은 어떠세요? 나도 청약을 받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은 관심만 가지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쉽게 청약 방법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가점이라든가 1순위, 특별 공급, 경쟁률, 이런 등등 뉴스를 봐도 또 공고문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나는 지금 청약을 넣어야 할지 또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이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청약은 그냥 운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청약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청약은 그냥 운이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청약은 운이 아니라 그 구조입니다. 이 조건을 모르면 운처럼 느껴지고요. 또 조건을 알면 기회가 또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 겁니다. 나는 청약을 넣어도 되나?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청약은 아무리 넣어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당첨되느냐, 이 부분보다 언제 누가 넣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청약의 조건은 1순위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순위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단지여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2순위, 3순위, 무순위까지 간다라고 하면 단지가 일단은 장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분들께 무조건 1순위 가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순위는 뭘 보고 가느냐,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청약통장이고요. 이 청약통장은 가입만 해놓고 또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입 기간하고 그리고 가입 횟수, 그리고 납입 금액,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둘째, 지역 요건입니다.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당 그 기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꼭 챙겨봐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인기 있는 지역일수록 같은 1순위여도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주택 여부입니다. 1주택자냐 또 무주택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청약 기회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조건도 모르고 그냥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청약 통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명확하게 아시고 청약을 넣어야 될 겁니다. 자, 청약할 때 이 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 청약 가점은 계산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구조는 좀 단순합니다.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첫째,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까지 되거든요. 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 가점은 만점이 84점입니다. 각각의 점수는 청약홈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관련 링크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자면, 이 20대에서 30대 분들은 가점으로 승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런 부분들이 20대 30대들에게는 처음부터 20, 30대는 가점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젊은 20, 30대 층은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점 경쟁이 아니라 이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 전략적인 선택이 바로 특별 공급인데요. 특별 공급은 이 청약의 진짜의 기회죠. 그러니까 20, 30대에게 이 특별 공급은 진짜 청약의 기회입니다. 20, 30대는 이 일반 공급이 아니고 이 경쟁 상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별 공급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있고, 생애 최초가 있고, 다자녀가 있고, 기관 추천이 있고, 노부모 부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특별 공급을, 나에게 맞는 특별 공급을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 공급, 나는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이제 청약은 이 질문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별 공급 조건이 이제 되시는 분들은 괜히 이제 일반 공급 그 가점 경쟁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도 낭비하죠. 또 기회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가,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 공급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그 해당 관심이 가는 청약을 넣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입지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경쟁률과 예비 당첨인데요. 이제 청약 결과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 그런데 이제 이게 청약에 대한 구조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특히 인기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당첨만을 이제 노려서 사람들이 막 넣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출이 또 안 돼서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적격이 돼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예비 당첨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들도 하나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경쟁률이 높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 청약을 노려야 할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나는 언제 청약을 노려야 되나? 이제 청약은 지금 당장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 차례,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나의 무주택 기간이 쌓이기도 하고 특별 공급 조건이 맞춰지는 그 시기, 그리고 해당 아파트 부분이 입지와 또 공급 조건,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 딱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은 청약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청약은 운이 아니라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조건을 알면 기회가 반복되고요. 또 모르면은 평생 그 부분을 못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동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청약에 대한 조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은 추천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청약홈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분양 공고문이 있죠.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부자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